네, 안녕하세요. 보험돌직구의 김영 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황인준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더라고요. 제가 네. 사전에 받아보니까. 일전에 우리가 그 자살건 관련해서 영상 네. 올렸고 그거 관련해서 오늘 심리부검. 심리부검이라는 거 저도 처음 접해왔는데 네. 그냥 일반 부검은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망하신 이후에 이제 그 고인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것이 이제 부검인 거고요. 근데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는데 네. 심리부검은 그 망인이 네. 고인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을 경우에 진행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전에 이제 자살건 관련된 얘기를 다루면서 예. 그 보통은 상대로 면책이 아닌 부책을 끌어내려면 그 진료 기록들이 일단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망인의 과거 이제 진료 기록상에 어떤 정신과 이력 그 중에서도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조현증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야지 어떤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걸 이제 확실히 이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네네. 이번 사건은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고 자살에 이른 경우. 병원을 안 가고 그렇죠. 우울증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네네. 병원 안 간 경우? 그렇죠. 만약 이분이 이제 갔다면 당연히 우울증 진단을 받았겠지만 예. 뭐 정신과를 보통 꺼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괴로운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 네네. 이건 뭐 분명히 손해사상 영역은 아니고요. 어떤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호사 영역입니다. 변호사.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건 나중에 상담해서 진행하면 되겠지만 근데 심리부검이 뭐냐? 저희가 중요한 좀 판례가 하나 있어요. 대법원 판례 그 내용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얘기해 드릴 건데요. 좀 어떤 내용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적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리고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재반 정황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인 심리 상황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법이 심리부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다 좋은데 네. 이게 딱 봤을 때는 네. 되게 애매하고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개입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이 관련된 심리부검을 진행할 때 네. 전문가를 이제 지정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DSM-5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및 통계 매뉴얼이라는 그 제5판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DSM-5예요. 그래서 DSM-5에서는 주요 우울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네, 이거는 첫 번째 변호사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판사가 지정한 의사, 네네. 정신과 의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 기준은 DSM-5라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쉽게 정리해 보면 네. 자살을 했는데 우울증, 정신과 이력이 없을 경우에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이런 것들을 주장해 볼 수 있다. 맞습니다. 법원 판단은 그러면 네. 판례가 네. 이런 절차를 거치면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는 거 인정을 해주나요, 거의? 이게 심리부검이 인정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무조건 다 이게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 자살하는 이르는 과정상에서 어떤 정말 급격한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어떤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그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진술이나 어떤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제 진술 그 검증을 하는 의사에게 제시가 된다면 승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네, 주변 지인이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는 그렇죠. 그런 징조를 보이거든요. 아, 나 업무가 너무 빡세다. 네네. 너무 힘들다. 이 목까지 차가지고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사내에서 진행하는 어떤 복지 중에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것도 한 번씩 받아보신 분들은 계신데 그분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는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 볼 수 있고 가족들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주변 어떤 목격자들 아니면 주변 동료분들 아니면 주고받았던 상사와 주고받았던 어떤 이런 카톡 등 내용들 문자 모든 게 다 증거 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뭐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네. 뭐 다시 한번 저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네. 심리부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는 걸 네네. 주장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심리부검 좀 생소하신 용어일 수 있어요. 음. 실제 이제 보험사에서 어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해서 어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꼭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어떤 심리부검을 통해 가지고 소송 진행해서 한번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손해사정사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네, 같이 일하고 계시는 변호사님 통해서 맞습니다. 일을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네. 전문적이고 좀 제대로 일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오늘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